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영주시 인사비리 문제가 지금 일파만파, 말 그대로 일파만파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헤럴드 경제에 이어서 어제는 또 프레시안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앙 언론도 가세를 하고 있는데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인사비리 의혹 판도라 상자 열리나? 고발장에 구체적 액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이런 제목으로 프레시안의 최홍식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이 썸네일을 한번 읽어보면은 이지훈 씨는 고발자입니다. 이지훈 160여 쪽 고발장에서 금품 요구 정황 의혹이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은 영주시의 인사비리 의혹 문제가 판도라 상자가 열리나 하는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 기사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놓고 오늘 논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 영주시의 인사비리 문제는 금품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적격 위원 의혹이 있고, 비밀 누설 의혹이 있습니다. 비밀 누설 의혹은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어디 밖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면 안 되지요. 안에는 누군가가 짓거렸으니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5월 9일 날 이지훈 씨가 경상북도 경찰청에다가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5월 14일 날 영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부적격 당원으로 부적격자로 당원 인사위원이 있었다는 것을 첫 인정했습니다. 이 인정하는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조합원이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 스스로가 인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의혹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부적격 인사위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적격 인사위원이 어떤 사람이 부적격 인사위원인가 하면은 정당의 당원이 인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위촉되는 걸 보면은 이 인사위원으로 위촉이 되게 되면은 이 임기가 최초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인데 이 1회 한해서 연임할수록 있다, 이렇게 법이 보장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3년 초임 인사위원 임기에 있는 사람인가, 3년은 이미 하고 1회 연임되는 임기에 있는 사람인가,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중요한가 하면은 1회에 한다 그래도 지금 박남수 시장이 취임한 것은 2022년 7월 1일 날 취임을 해가지고 지금 박남수 시장은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3년 임기에 인사위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3년인가 1회 연임했는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장욱현 시장 시절에 인사위원이 될 수도 있는가 없는가. 그렇다 그러면은 장욱현 시장 시절에는 인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가지고 당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없었는가, 이 문제들이 살펴볼 만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레시안의 최홍식 기자의 기사를 한번 쭉 읽어가면서 중간중간 제가 논평으로 가미할 수 있는 것은 가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인사비리 의혹 판도라 상자 열리나, 그 다음에 고발장에 구체적 액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소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경북 영주시가 4월 9일 단행한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마침내 경찰 고발로 이어져 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5월 9일 함양동의 이지훈 씨 53세 여행업, 아주 본인 이름을 당당하게 내놓네요.
경북경찰청과 영주경찰서에 박남서 영주시장의 최측근 제트모 씨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고발 및 박남서 영주시장 등 인사관계자 비리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서 언론에서 제기했던 승진 조건 수천만 원 금전 요구 의혹 영주방송에서 4월 21일 날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마침내 경찰 수사로 이어져서 공직사회는 물론 영주 지역이 충격에 빠지고 있다. 이지훈 씨에 따르면은 공무원의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비리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며 고발 이유를 간단하게 피력했다. 취재 결과 총 160여 쪽에 달하는 고발장에는 승진 조건을 대가로 한 금품 요구 정황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위촉직 인사위원 지모 씨의 비밀 누설, 자격 조건 미달 의혹 등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에 따르면은 고발장에는 다른 승진 대상자는 4개 매일 전화하고 인사청탁 부탁하는데 진열 배정이 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글래미. 동글래미 자리면은 자네는 된다. 몇 자리가 되면은 자네는 된다. 이제 이런 식이 있는 건데 그리고 땡땡땡 원만 준비해라. 금액이에요. 땡땡땡만 준비해라. 등등의 녹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아직은 의혹 단계에 지나지 않아 혐의를 단정할 수 없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자격 없는 정당인의 인사위원회 위촉,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인사위원회 비밀 유지 위반에 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언론 보도 5월 7일 헤럴드 경제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몇몇 위원은 정당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인사위원회 자격이 없었고 지모 씨는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 관리 감독을 받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단장의 신분에 있어 기피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시는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도 없이 인사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이번 인사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농업정책과 팀장이 승진 내정자의 이름을 올려놓은 올려놓아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정당인을 점검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네. 인정하며 언론 보도 이후 정당원으로 자격 없는 위촉직 인사위원회에 대해 즉시 해촉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지모 씨의 경우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장으로 위촉한 것이 아니라 선배 공무원 자격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하나 넣으면은 선배 공무원은 이력서에 지나간 이력서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장은 현직의 이력서예요. 지금 영주시에서 이렇게 뭐 이 사람 자르기가 그렇게 해촉하기가 그렇게 안타까워요. 이게 논란의 대상이 있고 괜히 사람들이 이목이 있으면은 영주 시민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줘야 맞는 거지. 선배 공무원 과거에 퇴직했는 그 퇴직 공무원의 자격이고 지금 이거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단장은 현재의 이력이야. 어떤 걸 적용해야 되겠어요? 선배 공무원 자격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해촉 사유는 안 된다. 영주시의 변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객관적인 변명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또한 인사위원들은 비밀이 유지돼야 할 심사 과정의 내용과 결과를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관련자들에게 유출시켜 지방공무원법상 비밀 유지의 원칙을 어긴 다수의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고발된 것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전부 다 범죄 사실을 다 저질렀잖아.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시민들은 영주시의 인사위원 선정 및 자격 요건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왜 저런 일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요. 그리고 여기에 주민 J씨는 지방공무원법 7조에 따르게 되면은 인사행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은 영주시는 인사 업무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않은 교통 업무나 농업직의 업무 이런 분야에 종사했던 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사 때마다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인사위원을 시장이 지정하는지 부시장이 지정하는지 누가 추천하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는 분명히 공무원법에는 인사행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인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일단 인사 라인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근속을 했는 사람들이 영주에 많습니다. 많지만은 왜 그런 사람들은 도외시되고 이렇게 시내 교통 업무라든가 농업직, 농사짓는 업무를 종사했던 인사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위촉이 됐는가 하는 그 원인부터 분석이 돼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많은 인사의 행정에 대해서 학식이 있고 직접 경험했던 그런 퇴직자 공무원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분들이 됐어야 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혹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영주시에 따르면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임명직 4명, 임명직 4명이라 그러면은 대다수가 이 사람들은 국장들이에요. 그리고 외부 위촉직 5명으로 현재 총 16명의 인사포를 갖고 있다는 거지. 인사위원을 위촉해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이 16명 가운데서 5명 정도의 위촉직 인사위원을 선정해가지고 지방공무원 10조 인사위원회 구성 시에 위촉직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 부적격 인사위원 제하고 나면은 2분의 1이 되느냐 이 말이야. 2분의 1이 안 되고 정족수가 안 되면은 개회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끼 맞춰가지고 개회를 했는지 모르지. 여기에 대해서 영주시가 지금은 보도 자료를 내든지 아마 고발 사건이 일어나고 했으면은 이것을 평정시키는 게 시장이 나오든지 부시장이 나오든지 소명한 자료를 가지고 기자실에 가서 기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또 기자들의 질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 지역을 안정시키는 게 시장의 책무고 부시장 인사위원장의 책무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여기 떠나 하지는 안 하고 지금 변명하는 게 별로 그렇게 썩 탐탁하지는 않아요. 뭐 우리는 조사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으니까 의혹 제기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의혹 제기만 하는데 감사도 뭐 공무원끼리 하는 거니까 뭐 그것도 사실 믿을 수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감사 믿어야 되겠지만은 사법당국이 개입되어 있는 수사나 조사 단계에서 이런 소리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움 해결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네가 수사관 앞에 가서도 그런 소리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위촉직 인사위원 가운데 인사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정당원이 3명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제외하면은 인사위원회 구성원 즉 구성원 중에 위촉직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과 상충돼서 지난 승진 인사의 경우 원인 무효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취재 기자가 지금 그제는 헤럴드 경제에 김성근 기자가 취재할 때는 정당원이 2명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프레시안에 최홍식 기자가 또 취재를 하니까 정당원이 3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오락가락 하는 것도 이게 이것도 뭐 어떻게 좀 바로 영주시에서는 바로 잡아줘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은 이제 비밀 안에 있는 비공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자꾸 비밀이라고 그래봤자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얘기를 했든지 옆에 공무원들이 얘기했든지 얘기했으니까 인사위원이 누구라는 거에 또 도는 거지.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 왜 알아요? 사람이 딱 나오면은 우리가 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고 같이 만나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정당이다. 제가 이걸 작년부터 의심을 품었던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고 누구누구 지시선언까지 했던 사람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당원이다. 거기서부터 저는 아마 이 안에 있으면 우리끼리는 어디 뭐 저게 조회를 해가지고 확정적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은 의혹은 분명히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당원이다. 누구는 당원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한번 당원인가 확인해봤어요. 해보니까 3사람은 확인되더라고. 한 사람은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못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영주시만 그 정보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되고 시장, 인사위원장, 부시장은 사과할 만한 거는 사과를 해야지.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영주시 공무원 노조 또한 지난 14일 영주시 인사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해서 인사위원 명단의 외부 유출과 정당인이 공무원인 인사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영주시의 공정한 인사를 위한 재발 방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영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처사도 아주 못돼 먹었어요. 4월 9일 날 이런 인사가 있어가지고 근 한 달 동안 지금 안이 시끌시끌하고 어떤 게 바르다, 어떤 게 틀리다, 어떤 게 진짜다, 어떤 게 가짜다 이따운 소리로 휘말리고 있는데도 한 달 넘도록 부끈 쥐고 있다가 5월 14일 날 공무원 순수해야 되는 그 공무원 인사에 5급 공무원 인사에 더구나 부적격자인 공당에 정당에 당원이 영주시에 5급 승진 인사를 했다는 것을 첫 인정했는 거예요. 한 달이 넘었어야. 이게 노동조합이 할 일이야 이거. 그래서 지금 이 노동조합이 한 달 동안에 이걸 조사하니라고 이렇게 늦었는지 이 한 달 동안 지체해가지고 있다가 끝까지 안 하려면 끝까지 하지 말든지 하지 왜 한 달이 지난 뒤에 이 부적격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더욱더 의심을 품고 더욱더 관심 있게 영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을 꼬나보는 째려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한편 고발인의 당사자인 이지훈 씨는 짧은 전화 취재를 통해서 일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영주시를 상대로 고발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침묵하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가시밭길을 걸어가겠다는 각오로 고발을 자임했다며 고발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발 내용을 미리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밝히고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자세한 공개를 암시하고 있어 이것이 발표된다 그러면은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건포무역 부적격 인사위원 비밀 누설 관련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고발이 돼 있어요.
고발이 돼 있는데 이 문제들이 이제 고발이 조사가 되고 나면은 이제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고 뭐 영주시가 뭐 인사를 하다 보면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올란지 아주 못돼 먹은 짓을 했네 하고 또 엄벌이 처해질라는지 이거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아주 정식 기자, 아주 장문의 기사를 용감하게 잘 쓰셨네요. 아주 내용도 늦게 출몰 하셨지만은 아주 자상하게 잘 취재해 주셔가지고 우리들이 그 내용을 잘 봤습니다. 예, 오늘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행정 보세요. 위에 사람이 잘못하면은 한 번, 두 번 건의해가지고 기자실에 가가지고 기자들인데 일러주든지 아니 뭐 해먹겠다고 삽표를 던지고 양심선언을 하든지 해야지. 여러분들도 그래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요. 응? 그리고 이런 잘못된 일에 부역 장기간에 대해서 알면서도 부역하고 이 또 얼마 전에 영주시에서는 온라인상 안에 있는 서류는 공전자라 그래요. 이 공전자 기록을 어떻게 바꾸고 이래 하다가 퇴직당했어. 어떤 퇴직이냐? 연금을 못 받는 퇴직당했어. 이 부역자들의 말로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영주시에 지금 뭐 이런 고발도 없었고 저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은 고발도 없었고 저도 그렇게 많이 지적은 했지만은 고발도 못 했어요. 정말 저도 약이 올라가지고 고발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은 참았었는데 이런 고발장을 만나게 됐는데 만났으니까 일단 만났으니까 뭔가 끝장을 봐야 되겠지. 그리고 공무원이 선출직이 공직에 있었던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그 중심을 철저히 잡아줘야 되고 잡아줘야 하는 게 이 지역 발전이에요. 그리고 선출직들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은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라고 노력을 해야 되고 직위상으로는 상하 관계가 뚜렷하더라도 하레비가 손다인데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모르는 건 배웠어야지. 이렇게 불법이 난무하고 이렇게 비밀을 함부로 누설해가지고 이 비밀 누설을 밖에 있는 사람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고 이런 작태를 벌이면 안 되지. 제가 정말 이런 영주시에 이런 부정스러운 의혹스러운 얘기 꺼내면은 끝이 없어요. 끝내기가 싫어.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발인 조사에 이어서 이지훈 씨가 무슨 할 말을 또 하겠다 하니까 그 고발인 조사가 끝난 뒤에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이후에도 다른 내용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논평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